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부총장님 모시고 올라오면서 이 성대가 앞으로 2010년이면 세계 100대 대학의 하나에 진입을 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저희 SK텔레콤하고 성대하고는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MBA, 커스터마이즈드 MBA 프로그램을 해서 매년 30명씩 석사 과정을 우리가 성대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벌써 이게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러분 또 곧 성균관 알성시 거기에 싸이월드를 가지고 무슨 과거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도 저희 싸이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성대가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국내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대답이 좀 그렇습니까? 네. 네.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SK텔레콤에 근무한 지가 이제 11년 돼 가는데 제가 근무를 시작을 하던 초년도만 하더라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매출이나 이익이 2배 성장을 했었습니다. 매출이 3,700억, 6,500억, 1조 3천, 2조 5천, 4조 이렇게 커오다가 작년에는 성장이 3.5%. 물론 이제 요금 인하다, 접속료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동통신 보급률이 이제 거의 80%가 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으로서는 이제 거의 성장의 한계가 왔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10조 회사가 10%를 성장을 하려면 1조인데 국내에서는 1조가 되는 인더스트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연관된 여러 가지 컨버전스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확장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국내만 갖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하고 있던 소위 텔코 산업에서 그 산업 영역을 연관되는 컨버전스로 늘리고 그것이 다시 해외로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이건 사실 대단한 혁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어떤 것이고 또 SK텔레콤은 그것은 어떻게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왜 혁신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혁신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SK텔레콤은 그 혁신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죽을 한자로 나타내는 단어 글자에 가죽피가 있고 가죽혁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가죽피는 이 짐승의 가죽을 그야말로 이렇게 벗겨낸 그런 로우한 상태의 것을 가죽피라고 한다면 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가공을 한 상태가 가공된 상태가 가죽을 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혁신이라는 것은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노베이션의 본질을 잘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노베이션의 어원이란 노바라는 건 이제 새롭다는 뜻이죠.
또 이 한자 사자성어에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만자의 옆에 그 날일변을 떼면 면입니다. 이 면이라는 건 무엇을 면한다, 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한자 만에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은 완성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도전 목표가 나와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기만성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의미가 또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왜 혁신이 필요한가 보면 종래는 이제 공급 부족인 상태에서 만들면 팔렸죠. 또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것인가. 또 값이 또 비슷하다면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을 해왔다면 이젠 그야말로 고객에게 어떠한 밸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밸류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 이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얘기는 했습니다. 슌페터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이 혁신에 관한 그 인식의 수준이 과거 얼만큼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실제 자료로 보겠습니다. CEO들 대상으로 그 서베이를 한 것인데 1999년도에는 가장 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가격 인하 압박, 경쟁 방식 수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변화의 속도, 유연성, 수용도 이게 8위였습니다. 근데 2004년에는 가장 큰 관심사가 성장성의 유지, 변화의 속도, 유연성, 수용도 이것이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보면은 1, 2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얘기고 밑에 4위도 따지고 보면 혁신 창조도 결국 이 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이 1999년은 인터넷 버블이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인터넷이 우리 이 인더스트리와 경쟁상을 완전히 바꾸기 직전이고 2004년은 그 후 5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와 산업과 경쟁 이 랜드스케이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플을 한번 봅시다. 이 애플이 맥킨토시를 처음 내놨을 때 참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애플이 한 77년쯤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97년에 10억 7천만 달러라는 순손실을 내면서 20여 년 만에 거의 파산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도 매니아층에만 소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기술만으로는 사실은 완전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최근에 애플이 순이익이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순이익이 3억 5천만 불 수준. 그 다음에 기업 가치도 여러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400억 불 수준으로 1년 반, 2년 전에 비해서 7, 8배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아이팟, 아이튠즈로 사실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화려한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에는 기술의 눈높이에서 고객의 눈높이로 낮추는 것이 큰 계기가 됐다. 매니아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애플 스토어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종전에 이 애플은 자기가 맥 OS를 쥐고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를 다 장악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모델을 벗어나서 오픈 모드로 사업을 재구성을 했죠. 그래서
음반사들이나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음악 모델에 관해서 굉장히 오픈된 모델을 하고 또 아이튠즈 이 아이파드도 독자적인 아이파드 단말만 파는 것이 아니고 HP 컴퓨터에도 넣고 모토로라 단말기에도 하는 서로 그런 협조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맥킨토시에서도 이 MS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나눠줘서 맥킨토시에서도 익스플로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인텔하고 그렇게 앙숙이었는데 인텔 칩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을 꾸려 나가는 데는 창조해 나가는 데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애플이 그야말로 화려한 부활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거 없으면 거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실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처음에 3M에서 실패한 접착제 그걸로 DB에 있던 것을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3M의 프라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야 이거 찬송가를 보는데 메모하지 않고 표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뒤지다 보니까 옛날에 실패한 접착제를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들고 나와서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이러한 이 성공한 혁신적인 그런 프로덕트는 저는 뭐든지 이 세 가지가 겸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고객이 그것을 원해야 됩니다. 마켓 억셉터빌리티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되고 고객도 원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이 비즈니스가 이 수익성을 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테크니컬 피저빌리티, 마켓 억셉터빌리티,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케이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될 때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시장에서 성공하는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이 고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환경에서 소비자 주권 시대로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슈머 잘 아시죠? 컨슈머가 곧 프로듀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 얼리 어답터, 스니저는 또 뭡니까? 마치 독감을 유행하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전 효과를 통해서 엄청난 확산 효과를 내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스니저라고도 하죠. 그래서 특히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네티즌들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객의 니즈도 대단히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로도 어떤 기술로도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개인화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연초에 다보스 포럼,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IT 가버넌스 미팅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텔코 IT 플레이어들의 주요 기업들 한 60, 70개가 모여서 60개 CEO들이 모여서 작금의 이런 IT의 환경과 이런 걸 토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업계가 흘러갈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게 여러분 로이터 알죠? 로이터 AFP 같은 이 세계 뉴스 리포팅 하는 회사인데 이 로이터의 회장이 자기의 고민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요즘 옛날에는 로이터나 AFP 그 기자들이 가서 어떤 사건을 취재를 해서 그것을 딱 이제 띄우면 그것을 전 세계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다 받아 쓰는 그런 체제였는데 요즘은 기자들이 차지하는 포션은 기사 그 공급에 있어서 기자가 차지하는 포션은 엄청나게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테러리스트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실은 리포터가 오기 전에 주변에서 누군가 카메라나 디지털 폰으로 띄워서 인터넷에 띄우고 그것이 기사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그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그 뉴스를 찾아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기사 검색할 때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만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퍼스널라이제이션,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이 로이터 같은 회사들의 이 성장의 가장 큰 그 과제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그 변화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인더스트리의 큰 트렌드가 컨버전스와 환경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인텔은 칩 메이커인데 바이브라고 하는 최근에 디지털 홈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론칭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제휴를 해서 국내에선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칩 메이커가 아니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퀄컴 CDMA 칩 메이커인데 여기도 미디어 플로우라고 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미국 스프린트에서 이 서비스를 또 제공할 겁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BT나 버진 모바일 같은 회사들하고 TV 컨텐츠를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소니는 좀 전에 이 게임기에 있어서는 이 콘솔형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서 와이파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어떤 경쟁이 인더스트리 바운더리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더스트리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모두와 경쟁하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이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 소니 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스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닌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러한 그 인터넷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밸류 체인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여러분 그 명동의 롯데 본점이 매장 면적이 한 13,000평 됩니다. 직원도 한 5,300명 되고 엄청난데 이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이 2조 5천, 그중에 거래 규모로는 한 1조 5천 정도, 1조 1,500 정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1조를 넘는데 롯데가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는 GS 홈쇼핑은 직원 수도 1,500명밖에 안 되고 매장 따로 없습니다. 서버 놓고 뭐 스튜디오 한두 개 있고 그거 하는 정도로 매출이 1조가 넘는데 6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피지컬한 사이트가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음에 옥션은 더 합니다. 이 GS 홈쇼핑은 중간에 이 딜러, 이 디스트리뷰터가 누군가가 이 머천다이징을 해주는 중간 매개자가 있는데 이건 그조차도 없이 고객과 고객이 막바로 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회사의 거래 규모가 1조가 넘는데 5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밸류 체인의 그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인터넷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아까 컨버전스 때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우리 지금 이 보다폰 같은 경우에
전체 26개국에, 이게 영국 회사죠. 26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지분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의 지분이 30%다. 그럼 그 회사의 가입자나 매출을 30%만 잡았을 때, 이 가입자가, 1억 8천만 명의 매출이 513억. T-모바일, 그 도이치텔레콤의 모바일 디비전인데 17개국에 한 9천만 명. 텔레포니카 스페인이죠. 24개국에 거의 한 1억. 싱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7개국에 2,500만 명. 이런 식으로 글로벌라이즈를 해가고 있고 또 이렇게 한 회사가 여러 회사의 지분을 사는 방식이 아니고 회사들 간에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그것이 뭐 프리무브다, 뭐 스타맵이다, 브릿지 모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라이언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가입자 베이스가 넓어지면서 거기에 이 단말 같은 것을 이 핸셋을 공동 소싱을 한다든가 플랫폼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든가 컨텐츠를 같이 쓴다든가 하면서 엄청난 이 경영 효율 또 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제휴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컨버전스,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그런 와중에 고객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까지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고객 자체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큰 변화 속에서 각 모든 회사가 각자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인프라를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혁신도 그동안은 이 커스터머가 우리 회사한테 얼마나 밸류가 있냐 이렇게 보던 관점에서 우리가 고객에게 얼마만한 밸류를 제공할 수 있냐 하는 관점이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 크리에이션도 중요하지만 밸류 딜리버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크리스피 크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창립한 지는 거의 한 70년 되는데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한 거는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4년 말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개 매장이 있다니까 여기 아마 크리스피 크림 다 한 번씩은 또 드셔보셨을 텐데 여기도 이 소위 그 도넛 티에터, 도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거, 또 이 도넛에 이 따끈따끈한 도넛이 나왔다고 네온사인으로 보여주고 이게 다 고객의 아이디어입니다. 또 그러한 그 도넛 티에터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고객의 체험의 공간을 넓혀줬다는 거고 이게 또 크리스피 크림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친구한테 인터넷에서 얘기 들었지 광고 보고 간 거 아니시죠? 그죠?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하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그 시장과 경쟁자에 대해서 관점이 크게 변해야 되는데 현재 산업이나 국내에서 포지션 이런 것이 아닌 보다 확장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자적 추진이 아닌 이 경쟁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그 협업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내느냐, 코-크리에이션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장에 대한 이 시장과 사업 영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한 사례로 나이키를 보죠. 나이키는 원래 운동화 팔던 데인데 이것을 관점을 고객의 니즈에 바탕을 하고 보면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MP3 플레이어, 운동할 때 쓰는 거글, 시계 다 가능하죠. 그죠? 또 코닥의 경우도 사실은 그 카메라, 이 전통적인 필름 시장에 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그 업을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하는 사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보니까 할 게 많은 거죠. 이미지 편집하는 소프트웨어, 문서 이미지 스캐너, 픽처 CD 이런 걸 해서 지금 다시 코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코-크리에이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냅스터 잘 아시죠? 음악 비즈니스에서 냅스터는
결국 그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냅스터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이 냅스터만 잘 닫고는 안 되죠. 관련되는 음악업계나 이 음반업계들이 다 같이 살아야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는데 이 냅스터 모델은 관련되는 아티스트나 음반업계가 모두가 그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아이팟이나 아이튠즈는 여러 가지로 그런 협업 관계를 잘 만들어서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매니지먼트 혁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시스템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제가 근무한 지 이제 11년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가장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제가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의 흐름을 알고 그런 대로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변화의 흐름을 알고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고집이 있어서 따라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변화를 주도하고 거기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히 SK텔레콤이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거기서 기회를 창출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만큼 빠른 속도로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은 것이 저희 회사의 전체 수입의 28%가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그 데이터 서비스 중에 5분의 1만이 문자 메시지 서비스고 5분의 4가 다양한 음악, 비디오, 게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른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아까 제일 잘 나가는 보다폰에 아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폰의 경우에는 데이터 비즈니스가 한 25% 되는데 그 중에 80%가 SMS입니다. 우리 이 서비스가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한 2, 3년 앞선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또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여행하다 보면 정말 통화 품질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산속에서도 지하에서도 인빌딩에서도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최고면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서비스를 쓰고 계신 건데 저는 이것이 누구 덕에 가능하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한 후에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은 이 텔코 회사들의 CEO들이 자기 경영진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고 갑니다. 근데 맨 나중에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자, 이런 훌륭한 서비스나 기술 이런 거 자기들도 노력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은 빌리면 되는 것이고 기술은 시간 들여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서비스 내놓으면 고객들이 어떻게 쓰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IT를 잘 쓸 수 있는 이런 교육열 또 이런 IT에 대한 관심 또 우리나라는 이 얼리 어답터층이 어떤 조사에 보면 2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시장에서 얼리 어답터 그러면 5% 내외인데 이 우리나라는 이 얼리 어답터층이 굉장히 두텁다. 그런 게 바로 저는 우리 이 나라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는 바로 이런 IT를 잘 쓸 수 있는 이 고객이야말로 최대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95년에 조인을 했는데 말이죠. 그때 조인할 때만 해도 우리 회사의 이 교환기, 기지국, 또 쓰는 핸드폰 모두 다 미제 1세기였습니다.
AT&T, 모토로라, 노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의 가장 우수한 엔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건 완전히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무슨 고장이 나거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러려면 전부 이 미국의 이 장비 조달 업체한테 연락을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전화로 스위치를 어디다 꽂아보고 뭘 어떻게 해보라고 그것대로 영어 알아듣고 하는 사람이 베스트 엔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CDMA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것을 상용화하면서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퀄컴에서 내놓은 기술과 그 칩셋 하나만 가지고 모든 교환기, 기지국, 핸셋까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재구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오늘날 전 세계 핸드폰의 30%가 우리 국산 브랜드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 우리 TTL이 1999년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이 TTL은 세계 통신 기업줄 중에 세그먼트 마케팅이라는 것을 시도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것도 컬처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했고 케이스스타디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이노버티브한 마케팅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이러한 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모드는 네이트나 또 다음 말씀드린 준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의 도코모, 아이모드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서비스를 우리가 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칼라링 지금 썼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칼라링이라는 서비스를 가장 먼저 한 회사가 SK텔레콤입니다. 아까 제가 보다폰이 데이터 서비스 비중의 한 20%가 문자 메시지가 아닌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음악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이 음악 서비스가 이 통신업체들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칼라링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한 것도 SK텔레콤이고 싸이월드는 저희가 인수해서 키웠습니다만은 싸이월드도 전 세계가 또 벤치마킹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뒤에서 좀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 CDMA를 처음에 상용화하고 1X, EVDO로 계속 발전해온 이 과정을 보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은 우리 이 CDMA 처음 상용화한다고 했을 때 이것 성공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아마 지금 하나도 안 그러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CDMA를 이렇게 성공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왔다는 점, 이런 여러 점들을 보면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혁신적인으로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안 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지난 4월 24일 날 이 비즈니스 위크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y. 여기에 텔코 회사가 통신 회사가 딱 두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하고 홍콩의 허치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규모나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아이디어 내는 것이나 이런 면에서는 세계가 그런 면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우리 비즈니스 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TU 서비스 잘 아시죠? 위성 DMB 서비스, 멜론, 그다음에 네이트 드라이브, 텔레매틱스 서비스 있고요. 디지털 홈 서비스, 싸이월드, 모네타. 이 모네타는 단말기 안에 든 칩셋을 넣어서 은행 결제, 또 교통카드, 신용카드, 주식 거래까지 하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개발을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론이란 모델은 정말 여러 군데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론칭한 지 1년여 만에 음악 사이트 유료 가입자 1위입니다. 회원 한 500만 명 되고 뮤직 포털의 유닉 방문자 수로도 2위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음반 업계가 10년 전에 1조 규모였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음반 CD 그 매출 규모가 1,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장 다 어디 갔냐? 그 중에 1조 중에 한 6천억은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불법 다운로드 받거나 뭐 하는 무료 시장이죠. 뭐 옛날에는 그 무료 시장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 시장으로 가버리고 나머지는 디지털 음악 시장으로 한 3천억 정도가 갔습니다. 지금 이 멜론 서비스는 이 무료화된 시장을 유료화하면서 음반 업계도 살고 이통 사업자도 같이 사는 윈윈 모델로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무료가 되면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러면 우리 음반 업계는 그럼 과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좋은 음악을 들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음반 업계랑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핸드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PC로도 되고 MP3 플레이어로도 되고 이런 여러 면에서 그야말로 유비퀴터스한 그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 비즈니스 윅에서 작년 10월 달에 아이팟 킬러 그리고 물음표를 딱 달아서 멜론을 얘기했습니다. 아이팟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이 아이팟을 위협할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냐. 실제로 소니 베텔만 회장은 음악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얼티밋 모델이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델들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멜론은 아니지만 저희 아까 얘기한 칼라링이나 뮤직 온 디맨드 서비스 같은 것은 지금 미국에서 버라이즌이 T모바일에 서비스하고 있는 사실은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싸이월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전체 가입자가 1,700만인데 그 중에서도 이 17세에서 한 3, 4세 사이에 있는 하이틴, 얼리 20 이 연령계층의 가입률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92% 정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다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안 쓰면은 좀 사회생활 하시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1,700만 이 가입자들은 저희 정말 우리 SK텔레콤뿐이 아니라 우리 이 IT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실명제 기반이고 서로 이 소셜리 네트워크돼 있는 이런 가입자라는 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생활화되어 있는 IT를 잘 쓰는 분들이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을 잘 하는 길이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싸이월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컨버전스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베트남에 지금 가입자가 한 67만 됩니다. 아직 전국망이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말까지 이 부분을 전국망을 깔아서 하면 연말에 한 120만, 앞으로 한 2, 3년 내에 한 4, 500만 가입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중국에는 우리가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모바일 사업자하고 유니SK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무선 인터넷 포털, 그러니까 네이트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도 작년 7월인가 8월에 론칭을 했는데 가입자가 지금 15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150만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닷컴 같은 데는 가입자가 1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넘는데 아무튼 굉장한 포텐셜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신문지장에 나왔습니다만 미국 시장에 힐리오라고 하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이 서비스는 망만 현재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한테 빌린 것이고 그 안에 하고 있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는 것과 이 수준이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할 겁니다. 여러분 모바일 싸이월드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싸이월드보다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 못한 것 같은데 그 마이스페이스라는 그게 가입자가 거의 한 지금 7천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이 힐리오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이 마이스페이스 모바일 온 힐리오 이렇게 해서 저희 힐리오 단말을 통해서 마이스페이스에 여러 가지 영상을 자료로 올리기도 하고 뭐 댓글도 받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외 기타 우리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런 나라들부터 우선 공략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힐리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힐리오는 바로 그런 면에서 타겟 세그먼트가 young and tech savvy, IT를 잘 쓸 수 있고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 그 교민이 한 220만 됩니다. 또 이분들이 미국에서도 IT의 얼리 어답터 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젊은 유학생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2세들도 여전히 미국 시장, 미국 사회에서도 이 IT 쪽에는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국내 해외로 지금 열심히 지금 나가보려고 합니다만은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와는 이 문화, 관습, 언어, 또 규제 이런 것이 다 다른 곳에 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성장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IT 강국 코리아라는 것이 그런 레퓨테이션이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플레이어를 키워야 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실 뭐 자동차다, 휴대폰이다 이런 것은 수출은 여러 회사들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서비스를 해외 나라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파급 효과로 보면 우리 회사가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분 그 스카이 게임폰 그것을 가지고 지금 1차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단말이 바로 그 게임폰을 그대로 하고 안에 이제 인터페이스만 소프트웨어만 바꾼 건데 바로 이러한 국내 단말기가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썼던 빌링 시스템이나 이 플랫폼 그대로 나가고 컨텐츠도 일부 나가고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해외에서 해본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 제품이 아니고 문화 서비스를 사실은 이 이동통신 사업은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이 문화 체험을 커뮤니케이터하고 쉐어하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외에서 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 혁신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을 이뤄내려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매니지먼트 혁신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은 인프라를 people, system, culture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혁신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심에는 역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열정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여기 성대에 오늘 특히 이 강의장에 모이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인데, 시스템도 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성장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컴퓨터하고 주판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컴퓨터, 주판이 뭐 10단이든 20단이 됐다고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어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는 이 컴퓨터가 나온 지가 불과 한 60, 70년밖에 안 됐지만 계속 이 시스템 노하우가 시스테매틱하게 이 축적이 되면서 지금 컴퓨터하고 주파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스템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people, system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회사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즈니스에 맞게 HR 시스템도 달리하고 식시그마를 통해서 기존 서비스들은 경영 효율을 더욱 확하고 또 해외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들을 날리지 팩으로 잘 정리하는 지식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경영 혁신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people 시스템 말씀을 드렸는데 이 people과 시스템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 그것이 저는 컬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문화죠. 그래서 저는 이 TDNA라고 해서 금년부터 제가 이 기업 문화 혁신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DNA냐? 여러분 DNA가 뭡니까? 살아있는 것에 특이한 어떤 유전적인 특질을 규정짓는 게 DNA죠. 그리고 그 DNA는 머리털에서 뽑든 이 밑에 뭐 발가락에서 뽑든 어디서 뽑든 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어느 부서이든 또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서울이든 아니면 지역 본부가 됐든 누구나 같은 이런 스피릿,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DNA는 계속 진화를 하죠. 그죠?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경영 환경, 기술 환경 계속 변합니다.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 DNA도 지속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 문화도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TDNA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챌린지, 크리에이티비티, 팀워크. 챌린지는 현재 우리가 정말 10조 회사고 이익도 잘 내고 좋은 회사인데 여기에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이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객 욕구에 대해서 보다 그 센시티브하게 감수성,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트라이얼 앤 에러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샘솟듯이 이 버블업하게 하고 그것을 키워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창조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가 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 팀워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든 팀워크 이 컨버전스가 됐든 우리 모든 부서들이 굉장히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만 된다. 글로벌은 글로벌 부서의 일이고 컨버전스는 컨버전스의 부서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너지를 최대한도로 발휘해야만 되고 또 그 발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애플이나 이런 거에서 본 것처럼 컬래버레이션을 하되 오픈 마인디드로 코-크리에이션을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내나 사회에 우리가 어프로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를 TDNA의 세 가지 인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행복 날개입니다. 날개는 무엇에 필요합니까? 높이 날아올리려고 하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이 날개인데 그 날개는 날아오르려면 양쪽의 윙이 날개가 균형 있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SK텔레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바로 이런 회사와 구성원, 회사와 고객, 회사와 주주, 또 경영진과 이 주주, 그다음에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서로 이 균형 있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이룰 때만이 발전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객 구성원, 주주 간의 이런 것이 서로 윈윈으로 선순환을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발전해야만 SK텔레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날개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 OECD 국가 중에 이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네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자. 그래서 이 자원봉사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는 생각에서 저희 우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는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2년 차에 접어들고 보니까 우리 구성원 중에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인당 평균 한 20시간을 연간 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도 두 번째로 잘한다고 하는 데보다도 한 2배 이상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고마운 것은 아마 여기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객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써니 봉사단에 지금 실제로 매번 행사할 때마다 몇백 명씩 참여를 해주시는데 실제로 저기는 한 2, 3만 명 정도 써니 봉사단 단원들이 있고요. 사실 그분들한테 이 기회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순번들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고 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웨이팅 리스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러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공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로 이렇게 누르면 기부금 내는 이런 정도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청하고 이동 전화로 미아 찾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올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변 이동 전화로 다 뿌려드리면 대개는 또 그것을 거절 않으시고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동안 10명이나 미아를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의미가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 저희는 협력업체를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 회사뿐이 아니고 그 회사와 함께 일하는 회사들의 총합적인 경쟁력이 바로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우리의 서비스와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경쟁력도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믿음하에 이분들에게 재무적인 또 여러 가지 교육 또 여러 가지 저희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투명 경영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저희 사회이사들이 전체 3분의 2나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사회 중에 가장 앞선 그런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대강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대강 드렸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죠. 월드 리더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보다폰처럼 가입자가 1억 몇천만 명 되고 글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라지스트는 아닐지는 몰라도 강한 월드 플레이어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월드 리더로 한번 돼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이 비록 쉽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고 있는 것이 훨씬 저희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SK텔레콤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여기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